M&A는 사실은 처음엔 수동적으로 제가 M&A 팀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시작하게 됐어요. 네네. 근데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별 대표 강혜미입니다. 네, 저는 2006년부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009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올해 12년 차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어쏘 변호사라고 해서 근로자인 변호사, 그래서 소속 변호사로 로펌에 소속돼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1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해서 2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펌 파트너로 들어가서 2년 정도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3월 법무법인 별을 제가 이제 설립해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 이제 인생에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로펌에서 출산해서 그만둬라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결혼을 하고 외국에서 잠깐 나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로펌 그만두고 이제 혼자의 몸이 돼서 아이 출산을 하고 아이랑 지내다가 원래 한 100일 정도까지는 아이만 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산후 우울증이 온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 너무. 원래 일을 하셨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되게 까다로운 아이여가지고 밤만 되면 활동하는, 잠도 안 자고 계속 울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한 100일 정도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 너무 일이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돌보면서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인 법률사무소를 이제 개업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때 살던 데가 마침 삼성역이었어요. 삼성역에 오피스들이 워낙 많고, 그쵸. 제가 원래 그 6년 동안 하던 일이 기업을 자문하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거기 수요도 참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작게 집 앞에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혼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일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한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비효율이 발생하고 개인 사건을 주로 많이 하게 되니까 저의 전문성을 살리는데도 조금 부족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이제 버겁기도 하고 해서 뭔가 이제 조직이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제 이제 업무 분야하고도 잘 맞고 뭔가 결이 잘 맞을 것 같아 이제 로펌에 문을 두드렸는데, 그쪽에서도 흔쾌히 바로 오케이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파트너 변호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되게 만족감이 높았는데, 이제 저도 12년이 됐고 그 충분한 또 고객분들도 계시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됐고 해서 독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 색깔과 내 가치관과 뭐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나만의 로펌을 만들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다른데, 일단 근로자일 때, 어쏘 변호사일 때랑 비교를 하면, 그때는 이제 시킨 일을 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그런 수동적인 일을 하는 거고, 지금은 반대로 제가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는 일이 다 이제 제 고객이니까 기본적으로 제 일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 또 다르고, 그리고 예전에는 정해진 돈만 받았다면 지금은 제가 한 만큼 많이 벌 수도 있는 그런 거 되게 좋고, 로펌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뭐 이름부터 인테리어, 그리고 뭐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랑 잘 맞는 사람을 골라서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 좀 좋아하는 편이세요?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되게 확고합니다. 확고하세요? 네, 일단은 밝고 따뜻한, 저희 법인의 느낌하고 잘 맞아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예측 가능성, 안정감 있는 그런 분을 좋아해요. 그리고 정직한 거, 열정 넘치고 당당하고 이런 분을 선호합니다. 제가 이제 M&A랑 스타트업 두 분야의 전문 변호사인데요. M&A는 사실은 처음엔 수동적으로 제가 M&A 팀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게 회사와 회사가 합쳐지고 회사가 회사를 사고 팔고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변호사들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되게 깊게 관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하는 과정이 저한테 너무 재밌어서 이 일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이제 생겼고요. 그래서 M&A는 제 전문성 갖게 됐고,
그 스타트업은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전부터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사법시험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던 상황에서 이전 로펌에서 또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했었고 제가 그곳에서 많은 스타트업들 하면 한 300개, 500개, 네. 500개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수의 스타트업과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문성이 또 쌓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한 재작년부터는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알려진 일도 있지만 되게 작게 스타트업 간의 M&A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출신의 어느 정도 대기업이 된 기업에서 스타트업도 M&A도 많이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시장이 많이 알려진 뭐 배민같이 정말 수조 원에 크게 하는 그렇게 엑시트하는 사례는 드물기는 한데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고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게 직접 이제 잘 키워서 엑시트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대표님들만의 뭔가 특징 같은 게 혹시 좀 있던가요? 가까이서 보시니까. 아, 저는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대표님들의 특징이 있고 특히 그렇게 엑시트하는 대표님을 보면 네. 처음부터 내가 이거 엑시트를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엑시트의 목적이 자기 돈 회수 이러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하면 사실 스타트업의 한계가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 아니면 대기업의 시스템이나 뭐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더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회사를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진 대표님께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오고 잘 엑시트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일반적으로 엄마가 일하기 어려운 게 사실 고정관념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저도 되게 부정하고 싶은데 적어도 저는 그러진 않아요. 저는 되게 대등하게. 근데 저는 그 남자분들이 본인이 육아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시는 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네네. 제가 파악한 이 남자분들의 특성은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한다. 권한을 나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그걸 미션으로 생각하고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명확하게 기저귀 가는 거, 그리고 아이 씻기는 거, 목욕 네네. 시키는 거, 그리고 뭐 쓰레기 버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거는 아빠의 일이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뭐 이런 챙겨주는 것들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엄마가 하고, 뭐 이렇게 업무를 딱 나눠서 거의 대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엄마가 일을 안 하게 되면 결국 그 육아를 다른 사람이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비용이 발생하는데 엄마가 일해서 버는 돈이 비슷하면은 근데도 그게 효율적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이 하나 키우는데 3,400이 비용이 되니까 엄마가 3,400 안 벌 거면은 집에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되게 불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기사 자체가 이제 문제고요. 그쵸. 그런 시각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엄마의 그 월급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그쵸, 맞아요. 엄마 아빠에서 뭐 n분의 1 하던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근데 그걸 더 떠나서 그 엄마가 일하는 거의 가치를 3,400 그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쵸. 문제죠. 그거는 사실 저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집에서 아이를 보는 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분은 이제 논외고 그렇지 않고 내가 밖에서 내 일을 통해서 나의 만족감과 행복감 그게 더 되게 중요한 분에게는 그게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당장 아이가 어릴 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은 이제 내가 버는 그걸로 이게 금액적인 비교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해야 한다면 남편 월급에서 까도록 하십시오. 네. 아 너무 통쾌하고 또 필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되게 어렵죠. 일단 뭐 엇서러서 일할 때는 진짜 업무량이 너무 살인적이에요. 저희는 거의 밤새서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것도 되게 힘들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병행하면서 자괴감이 들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도 잘 못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힘듦도 있었지만 결국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일도 제가 지금 잘하고 있고 아이들도 되게 잘 크고 있고 맞아요. 둘 다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딱 극복을 했고 지금 이제 일하면서 힘든 거는 그러니까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고객을 그러니까 유치를 해서 돈을 벌고 성장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이 이게 저의 의지만으로 그리고 저희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로펌이 아직은 지금 변호사 6명, 직원 4명, 이렇게 10명의 작은 규모의 로펌인데 이 로펌을 좀 더 키우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펌은 좀 딱딱하고 뭔가 어둡고 좀 불편하고 무겁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타파해서 좀 밝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로펌의 이제 대명사가 되고 싶고 그런 이미지로 이제 시민들한테 다가감으로써 좀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저한테 일은 이제는 법무법인 별이고요. 그 법무법인 별은 저한테는 되게 셋째 아이 같은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네네. 아이도 그렇고 이 별도 그렇고 사실 없는데 무에서 제가 유를 만들어낸 거고 맞아요. 그쵸. 제가 키워서 제가 만들었고 제가 지금 키워가고 있고 이름도 제가 붙여주고 뭔가 뭐 옷도 입혀주고 여기는 이렇게 인테리어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만큼 저는 셋째를 제가 키우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애정과 사랑을 네네.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회사 법인이잖아요. 뭔가 네. 사람 취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셋째 아이라는 게 되게 딱 뭔가 와닿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애를 하나 더 낳았다. 네. 이런 느낌. 네. 제가 요즘에 제일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지. 근데 여기서 좋은 사람은 물론 근로자로서 제가 채용하는 거는 제가 뽑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 말고 같이 조직을 키워나갈 수 있는 파트너, 동업자 이런 분들을 사실은 주변에 아는 사람에서 하는 거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맞아요. 있는데 또 완전 모르는 제3자와 그렇게 또 관계가 그러니까요. 맺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법인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좋은 파트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고 묻고 싶어요. 네, 답을 찾고 싶어요. 궁금하네요. 네. 되게 일단 재밌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편하게 잘 리딩 해주셔가지고 지금 리액션이 너무 좋으세요. 방청객 약간 방청객이라서. 그때까지 인터뷰한 중에 제일 이렇게 유쾌하게 할 수 있었고 12년 동안 일을 했지만 그 일 관련돼서 얘기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뭐 저도 뭐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12년간의 일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서 그런 걸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